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는 게 밤을 새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조사 과정에 좀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의뢰인을 위해서 신원보증을 해본 적도 몇 번 있어요. 영장 청구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현장에서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직후에 바로 구속영장 없이 범죄자를 체포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영장에 의한 체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체포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속을 어떤 사안보다도 좀 신속을 요하는 경우고, 저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영장실질 심사를 준비하는 게 밤을 새는 경우가 제일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 의뢰인을 접견을 해서 충분히 어떤 범죄로 현행범 체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범죄로 인하여서 지금 영장실질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뢰인과 소통을 한 이후에 다양한 방어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후에 영장 청구가 있기 때문에 체포적 부심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체포적 부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많이 어차피 우리가 적부심을 청구한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 팁을 하나 드리면, 영장실질 청구에 있어서 비록 체포적 부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그 사이에 충분히 소명을 해서 체포 과정이 얼마나 위법했는지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영장 청구, 검사가 영장 청구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는,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에 내가 범죄 자체가 좀 중대하지 않다는 부분도 소명이 돼야 되지만, 체포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사 과정에 좀 위법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 수사 입장에서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좀 심야 조사까지 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좀 변호인 조력을 제대로 받아서 현행범 체포 사안은 이 사안이 아닌데 왜 별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와 의뢰인 간에도 충분히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지는 않았는데 바로 변호인 조력을 행사하는 게 좀 어렵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소명을 하면 최소한 별건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건 좀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의뢰인도 너무 다급하게 좀 48시간 이내라는 제한된 시간에 아마 영장실질을 준비를 하니까 이 경우에는 좀 변호인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한테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원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현행범 체포나 영장실질 심사라는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하는 것이 영장 청구를 막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가족이라든가 지인들의 신원보증을 해서 내가 책임지고 이분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수사를 받을 수 있게끔 협조를 한다라는 것들을 좀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면서 의뢰인을 위해서 신원보증을 해본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영장실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75% 이상 정도 기각의 성공률을 조금 자랑하고 있습니다.